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진행 관계로 정리가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69세 남자 환자 이거 IVT 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시면 티피컬한 케이스인데 일단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보십시오. 좌측은 서브코스탈 스케일이고 우측은 인터코스탈 스케일입니다. 생각 7번에 약간 60 이상 되는 믹스드 에코이드 패턴의 오반한 쉐입의 ill-defined 마진 자체가 ill-defined 되어 있는 베스트라이트 리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멀리넌트 튜머에서 보이는 이런 양상보다는 안쪽에 뭔가 내부에 어네코이한 표심이 있는데 관찰이 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것이 오늘 주로 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섹스한테 7번 정도가 되겠죠. 진단은 아주 쉬운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헤파틱 앱세스 환자고 PCD 해서 안티하고 PCD 해서 치료를 받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T에서 이제 이런 머리형 투머하고 달리 이엔스가 이제 월하고 안쪽에 있는 내부의 바이어블한 티슈, 노만 파렌카임처럼 보이는 이런 부위에는 이엔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AGCC나 그런 프란지오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이엔스 패턴하고 좀 다른 양상이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헤파틱 앱세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건 헤파틱 앱세스 환자인데 이 환자는 히스토리가 이제 3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서 콜란지오칼시노마, 엑스레이 헤파틱 콜란지오칼시노마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이제 팔로업 중인 환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피버도 생기고 치료를 있고 마열을 이렇게 해서 병원에 총파를 해보니까 보면 부엽의 오바른 슈의 제이크의 메스가 이제는 그전에는 없었던 메스, 수술할 때는 없었던 메스가 여기가 하나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세컨드 8번 쪽에 아주 일디파인드한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도 뭐가 하나 보입니다. 마진 쪽에 약간 하이퍼 에코이드한 것 같은데 아주 일디파인드한 메스가 디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가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보면 이 부위에 세컨드 8번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인데 보시면 마진 자체가 아주 스무스하거나 웰디파이케이트 되지 않고 일디파인드한 믹스드 에코이 패턴 안쪽에 보면은 또 일부 어네코이가 패턴이 보이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진단됐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임상적으로 열도 나고 해서 헤파틱 앱세스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CT를 찍었거든요. CT를 찍었는데 CT 판독에서 로컬 CT 판독은 메타스테이시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레셔널 콜란지오칼시노마 수술한 지 3개월 정도 됐고 이제 이런 초파에서 이렇게 소견이 보여서 전원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보시고 메타의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3차 병원으로 수술하는 병원을 다시 전원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모든 로컬에 찍어둔 CT 사진이거든요. 이제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개원가에서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CT를 보내고 초음파에서 의심돼서 CT를 찍으면 사실 판독만 보고 초음파 사진 잘 CT 잘 보고 그냥 바로 보내기도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초음파를 보는 의사로서 CT도 한번 정도 그냥 보면은 어차피 결국 헤모다이내믹스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좌측에 알트럴 페이스, 이것이 이제 토탈 딜레이드 페이스인데 여기 보면 아까 초음파에서 보였던 이런 일디파인드 메스라이트 리전이 여기 보면 안쪽에 은행포에 간 것이 보이고 바깥쪽에 하이포덴스함이 보이고 바깥쪽에 하이퍼덴스하고 또 그 바깥쪽에는 또 하이포덴스한 림 자체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탈 페이스, 딜레이 페이스로 갈수록 이쪽에 이제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이렌스가 좀 더 되는 양상이고 안쪽은 계속 그대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하이포덴스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더블 타겟 사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형적인 일부 앱서스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보이면 이제 메타보다는 오히려 앱서스 가능성이 많다. 이 환자는 이제 치유하고 회복이 되겠습니다. CT 파인딩이 이제 앱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력을 하게 돼요. 어느 딱 하나 뭐 그러면은 앱서스이고 다른 메타나 플랜저라든가 HC와 감별된다든가 하는 소견이 사실은 딱 있으면 좋은데 좀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널 찾아봐도 이제 앱서스의 CT 소견은 배력을 하고 바깥쪽에 알터널 페이스의 바깥쪽에 렌싱이 되는 림 자체가 됩니다. 안쪽은 하이퍼 어테뉴이팅한 리즘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앱서스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가지만으로 얘기하기 곤란한데 이넨스를 시켰을 때 안쪽에 부분에 이넨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고 우리 흔히 말하는 메타라든가 플란지오 같은 경우 메타 같은 경우나 HCG 같은 경우에는 와시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딜레이드 페이스. 이런 앱서스는 일반적으로 포탈 페이스와도 그 이넨스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된다. 와시아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어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CT에서도 그 앱서스가 의심되는 부위 바깥쪽에는 안처럴 페이스에 이제 파렌케말 에넨스가 표차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주변에 이제 염증성 변화 때문에 앱서스 캐비티 바깥쪽에도 약간 하이프레미아가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넨스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앱서스 캐비티 캡슐 쪽으로는 리미넨스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리전 주변으로 하이프레미아가 보인다. 이런 소견이 이제 좀 더 앱서스를 페이버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더블 타겟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이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리마인드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우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알트라 페이스이고 이것은 이제 포탈 페이스인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타겟 사인이 바깥쪽에 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저음영이 이제 이런 앱서스 캐버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바깥쪽에 보호명은 그러니까 파이오제닉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바깥쪽에 저음영으로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블 타겟 사인이라고. 이것은 이제 바깥쪽에 이레마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변면이나 이렇게 알트라 페이스가 보이고, 이것은 이제 딜레이 포탈 딜레이 스페이스로 가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서드 레이어 쪽에 있는 저음영이 이제 딜레이 페이스에 이렇게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 바깥쪽에 이넨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너 레이어 파이저닉 멤브레인은 계속 이넨스가 와시아웃이 되지 않고 계속 이넨스가 유지가 되고, 안쪽에는 이제 앱서스 캐버티만 변형이 계속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이 CT 소견, 파이전 일부 앱서스의 전형적인 CT 소견이다. 다시 돌아가서 이 환자 보면은 맞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저음영이 이제 딜레이 페이스에 보면 이렇게 음영이 증가가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안에 있는 앱서스 멤브레인 자체도 유지가 되고, 안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저음영을 유지한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을 잘 판독만 했으면 파이전 일부 앱서스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첫 번째는 앱서스의 파이저닉 앱서스의 어떤 CT 소견을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앱서스, 헤파틱 앱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지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뭐 열이 난다든가 뭐 퍼커션 텐더너스가 있다든가 랩에 뭐 ESR의 CRP가 증가된다든가 뭐 이런 소견 임상적인 양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양상 말고 그런 양상 배제하고 이미지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굉장히 감별해야 될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early 스테이지부터 머추레이션 되기 전부터 해서 머추레이션 됐을 때 디텍스 해야 될 질환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미지로 다이agno시스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이내믹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보통 CUS라든가 CT, MR을 찍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모드 초음파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CUS 조형 초음파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환자는 헤파틱 메타거든요. 메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보시겠지만 리미넌스가 되고 안쪽에 이제 와셔스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CUS를 하면 이제 림 쪽으로 이넌스가 알테르 페이스 되고 아주 얼리 알테르 페이스에서 내지는 포탈 페이스의 초기에 벌써 와셔스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램피단 와셔스 된다는 것이 이제 조형 초음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강의에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건데 이런 파이전 일부 앱세스의 이미지 소개 중에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이내믹 CT하고 초음파에서의 어떤 이것이 첫 번째 툴로 우리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진단에 센시티비티는 초음파는 한 85% 정도 되고 CT는 97%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초음파를 먼저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초음파의 소개는 뭐 크기가 작으면은 보통 마이크로 앱서스 형태로 아이포 에코의 모듈이나 일디파인한 리전으로 나타나는 거나 좀 더 크기가 크고 모처리션이 되면은 이제 하이퍼 에코이가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양한 비모드 초음파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 CUS를 하게 되면 그리고 CT라든가 MR과 거의 센시티브 에큐러시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쉽게 베드사이드에서 할 수도 있고 리널 펑션이 안 좋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CUS는 이런 어떤 고행성 종괴 악성 질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리 알처럴 페이스 이젠스 패턴을 보고 포탈 딜레이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HCC나 콜란지오 때 그걸 가지고 많이 진단에 어떤 줄점을 주는데 이 앱세스 캐버티 앱세스 진단에서는 주로 알처럴 페이스 소견을 가지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포탈 딜레이 페이스 소견은 그렇게 배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처럴 페이스에서는 이제 이넨스를 했을 때 센트럴 앱서스 캐비티에는 이넨스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이고 페리페리 쪽으로는 이넨스가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견이고요. 그 외에 안쪽에 이제 septum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septum에도 이넨스가 다른 것이 특징. 이것이 다른 어떤 머리는 투머의 차이거든요. 그다음 주변에 이제 결국 페리리저널 하이프레미아 때문에 앱서스 캐비티의 페리페리 쪽으로 트랜지언트하게 이넨스가 좀 된다. 이런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탈 레이트 페이스에서는 이런 굉장히 좀 매력을 하는 점이겠습니다. 비모드 초음파는 뭐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티클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모드 초음파의 파이전 일본 앱서스는 이렇게 헤테로지너스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믹스도 있고 근데 안쪽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네코이라는 것이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스트 라이크한 리전을 보일 수도 있고 가장 우측에는 아주 얼리 스테이지, 매추레이션 되기 전에 거의 솔리드한 투머 라이크 리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 굉장히 어느 정보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이제 1, 2, 3, 4가지를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걸 제가 보면 1번은 트랜지언트한 세그멘탈 이넨스먼트라고 해서 이 앱세스 캐비티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리버 파렌카임 쪽에 이제 하이프레미아하고 동반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넨스가 좀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 앱세스 멤브레인 쪽으로 페리페리 하이퍼이넨션 림이 이렇게 여기 보면 거의 까만색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리퀴팩션 된 부위에는 당연히 이넨스가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eptum 쪽으로도 이넨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소견이 있으면 모티베이션 된 앱세스의 조형 초음파의 알트라 페이스 소견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모티베이션 정보에 따라서 이 책에 보면 조형 초음파에서의 특징적인 패턴을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타입 1은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모티베이션 되기 전에 투머 라이크한 패턴이 일부가 있고 타입 2, 3는 인터미디어 스테이지 되고 타입 4가 아마 아주 우리 흔히 말하는 모티베이션 된 앱세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형태가 이 논문에서는 한 44케이스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타입 4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타입 2 이게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허니콤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두 번째로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모드 초음파하고 CUS에서의 어떤 콜레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모드 초음파는 이제 이미지만 봐서는 그게 사실은 솔리드한 리전 좀 보이지만 실제로
인핸스를 해보면 인핸스가 안 되는 부위, 네코이각이 보이는 부위가 CU에서는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B모드 초음파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입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입 1은 투머 라이크 패턴인데요. 우측에 B모드 초음파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주 일디파인드한 솔리드 리전처럼 보이잖아요. 이 부위가 이제 결국 앱서스인데 이 환자한테 이제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 이 리전 바깥쪽에 이런 아주 띠익한 하이퍼인핸스 림이 이렇게 보이죠. 바깥쪽에 앞서 말씀드린 트랜전트 세그멘트로 인핸스먼트가 발생되고 안쪽에는 보면 인핸스가 전혀 되지 않는 어떤 리퀴팩션된 부위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패턴은 하니콤 패턴인데 B모드에서 보면 믹스드 에코익 패턴으로 보이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가스 샤도처럼 보이는 앱서스 캐버트로 의심될 수도 있지만 사실 솔리드한 믹스드 에코익 패턴의 매스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시 다이내믹 스타디를 해보면 알차르 페이스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림 쪽으로 한쪽에 세품 쪽으로 인핸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B모드에서 보이지 않았던 앱서스의 리퀴팩션 된 부위 완전 네크로틱한 포션이 굉장히 구분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허니콤 패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타입 2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타입 3는 이제 컴플렉스 MCQ도 인터미디어트 데이인데 믹스드 에코이 리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위가 몇인데 실제로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은 이 부위, 어네코이가 보였던 부위가 다 리퀴팩션 된 부위입니다. 여기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아래 위가 다 커뮤니케이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조형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걸 PCD 같은 거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만 해도 커뮤니케이션 돼 있으니까 그죠? 하나만 해도 디베이지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 B모드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다. 타입 4는 일반적으로 완전 리퀴팩션 다 된 그런 형태인데 이 보면 B모드에서는 실제로 이쪽에 좀 뭔가 좀 바이어블한 비전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 이 부위가 다 리퀴팩션 된 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모드하고 조형 초음파에서의 어떤 콜레이션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면 이 부위에 같은 부위를 조형을 해보면 이쪽은 조형이 전혀 안 되고 바깥쪽에 앱서스 멤브레인 쪽으로만 이렇게 조형이 되고 안쪽에는 리퀴팩션 된 부위, 조형이 전혀 안 되는 부위 이렇게 보여서 타입 4의 리버 앱서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인데요. 결국은 CES라든가 CT나 MR을 하는 이유가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치료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B모드 초음파에서보다는 이런 조형을 해서 보게 되면 이 치료적인 목적을 봤을 때 PCD 카테터 드레이즈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쪽에 하나만 넣어야 될지 여러 군데 넣어야 될지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B모드에서 봐서는 이것이 이쪽에만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형을 해보면 이쪽에 이 septum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박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화살 스타 표시된 부위에 이쪽하고 이쪽을 다 따로따로 카테터 드레이즈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셔널을 제공해주는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환자 치료 후에 이제 우측에 이는 완전히 리졸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하시지 않으셨죠? 컨트라스트 안 하셨죠? 없앴을 이거는 이제 하진 않았어요. 한번 이런 거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보면 전혀 옷이 안 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가 그쪽에 제가 인프레션을 워낙 플란지오 칼슘하고 수술을 했다는 걸 인프레션을 주고 나서 팔로업 초음파에서 이렇게 메스가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급하게 이제 보다 보니까 앞에 그 환자가 이제 제가 잘 아는 제약회사 직원의 아버지 되신 분인데 수술은 잘 됐고 굉장히 어리 스테이지에 발견돼가지고 결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메타가 됐다고 처음에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건강히 잘 다니고 있더라. 더블 타겟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 보여주신 데는 제일 페리페리에 저기 회포 테뉴에이팅 게 조금 두꺼운 것 같고 참고 자료를 보내주시니까 약간 좀 얇은 것 얇고 같은데 그렇죠. 보통 어느 정도 차이가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바깥쪽에 이게 바깥쪽에 더블 타겟 사인 중에서 바깥쪽에는 막 진짜 앱세스 캐버티라기보다는 그 메인 앱세스 때문에 바깥쪽에 페리페리 쪽에 이데마토산 파렌카임의 이데마토산 그리고 보이는 것도 보고 그거는 뭐 그 환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앱세스 크기라든가 이런 게 따라서 인증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현유와 있어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 다음 주 뒤에 핸드폰 있으니까 그 지원서 식사를 더 하시려면 꼭